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장영희의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수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작가가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고, 이 말을 통해서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필은 가벼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필이기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아니라 부담 없이 편안하게 선생님과 함께 읽어가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주제를 파악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전체적 줄거리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던 거야 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한 나를 위해서 현관 앞에 차를 대고 있었던 걸 가지고 경비원 아저씨랑 옥신각신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내뱉게 되었고, 내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그 상황에게 서로에게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격양되었던 문제의 상황이 잘 해결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화를 보면서 자기가 느꼈다라는 거죠. 학생에게 내가 사과하지 못했던, 미안하다라는 말을 못했던 자신에 대해서 반성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수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안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느끼는 어려움과 나의 강의 시간에 말더듬이 증세로 인해서 당황한 영수를 위해서 서운이라는 학생이 대신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대신 책을 읽었음을 알지 못했고 영수와 서운이를 혼냈던 글쓴이의 일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실 알고 보니 말더듬이 때문에 당황할 영수를 위해서 서운이는 선의를 베푼 거였는데, 나의 오해로 인해서 나는 이제 그 학생들에게 미안해 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차마 나는 속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하지만 어떻게 영수에게 수업 후에 오라고 할까? 그러면 영수가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아니면 삐삐 번호를 알아내어 내게 전화하라고 할까? 하지만 말더듬이 증상은 전화로 할 때 더 심각해지니까 그것도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듯하다. 그러면 난 지금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학생에게 미안해 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좀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어떻게 사과를 하지? 이런저런 궁리 후 나는 결론을 하나 도출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었는지 볼까요? 정말로 내가 사과를 해야 한 상황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났다. 내가 진짜 사과를 했어야 해. 즉, 이렇게 내가 사과를 정말 했어야 될까라는 생각은 사과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안 하고 싶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게 정말 내 잘못이었는가는 말이다. 영수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 않아. 그래, 난 영수가 말더듬이 있는 증세가 몰랐잖아. 그러니까 나는 몰랐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미안하다고 할 필요가 없어. 즉, 미안하다는 말을 피하기 위한 첫 번째 구실을 찾았다는 거죠. 학기가 시작할 때 미리 자기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호명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면 자기는 안 시켰을 거야. 그러면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으로 돌리게 되었죠. 게다가 선생 체면에 학생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사과할 필요가 그래, 선생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자신 체면을 생각하죠.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피하기 위한 두 번째 구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쯤 영수도 다 잊어버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괜히 사과해서 긁어 부스럼이 아이는 잊고 있는데 내가 괜하게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미안하다는 말을 피하기 위한 세 번째 구실을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굳이 해야 돼? 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안 할 거야 라고 굳혀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영수에게 미안해 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만한 온갖 구실들을 발견하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고, 오히려 사과하려고 했던 내가 어리석게까지 여겨졌다.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니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결론을 짓고 나는 그냥 잊어버렸다. 하지만 오늘 나는 이 미안합니다 라는 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미안합니다, 자, 이 말의 위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일 출제될 수 있는 요소가 제일 많은 요 말이요. 그러면 얘가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저력이 숨어 있다라는 말이야. 그럼 그 저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데,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 에너지가 있지라고 하는 걸 또 하나의 일화를 통해서 자기는 깨달았다는 말이겠죠. 저녁 때 아버지가 오피스텔에 있는 나를 데리러 차를 갖고 오셨다. 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갔는데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경비원이 아버지에게 현관 가까이에 차를 댔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몸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차를 댄 건데 아저씨는 그 상황을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차 대면 안 돼요 라고 옥신각신했던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계속 허리를 굽히며 사과하고 계셨다. 미안합니다. 잠깐만 있을 겁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곧 나올 겁니다. 자, 중략 됐고요. 경비원은 잠시 나와 목발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그러면 글쓴이 지금 몸이 좀 불편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고개를 깊이 숙이시더니 아이쿠 정말 죄송합니다. 왜 이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지 그러셨어요. 만약 그랬다면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해했을 건데요 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경비원 아저씨는 자신의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한 거지, 만약 내가 이 상황을 알았다면 이렇게 난처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거다. 그럼 여기서 느껴질 수 있는 이 아저씨는 어때요? 어려운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좋은 분이었다라는 거죠.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당연히 여기에 되셨어야죠. 이분 자주 뵙니다.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는 중간중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차가 떠날 때 경비원은 손까지 흔들며 우리를 배웅해 주었다. 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가. 그럼 얘들아, 어떠한 단어 때문에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로에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화해하게 됐고 갈등의 상황을 중재하고 해결해 줬다라는 거죠.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마음 상하고 헤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기꺼이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결국 해피엔딩이었죠. 문득 영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했었죠, 화자는. 어떻게? 이 글쓴이는 내가 학생에게 굳이 그렇게 사과할 이유가 있어? 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데 체면이 무슨 체면이냐. 수업 중 내가 한 말 때문에 영수가 아직도 상심했을지도 모른다. 내일은 수업 끝나고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지. 얘 영수야, 지난번에 미안했다. 수업 중에 읽는 거 시키지 말라고 말해주지 그랬니? 모르고 그런 거니까 용서해줄 수 있지.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미안합니다를 좀 더 자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의 포인트는 뭡니까?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갈등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부드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이 사과의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상대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을 갖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정리 한번 갈까요? 자, 주제는 뭐예요?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위력과 그것의 가치에 대한 얘기다. 이 글은 자신의 오해로 인해 상처받던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 때문에 현관 앞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경비원과 아버지의 일화를 통해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정말 효력이 있었구나,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절시했고요. 이 말 한마디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해 주어서, 자,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인격의 성숙을 드러내는 말이다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X 확인 문제로요, 이 작품 마무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대비되는 일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랑 경비원 아저씨는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서 갈등의 상황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았고 좋게 해결할 수 있었죠. 관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관조라고 하는 건 대상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에 대한 바라봄 없었어요. 유추의 방식을 사용해서 유추? 비슷한 상황에 대한 적용? 없었지요. 허구적인 상상력?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비유적인 표현이 있었나요? 아니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 경비원은 아버지가 기다린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쵸? 글쓴이는 영수에게 미안한 말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아버지와 경비원 아저씨 상황을 보니까
체면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구나.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그렇게 해야 되면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였구나. 자, 글쓴이는 평소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효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랬죠. 그랬는데 어때요? 1화를 보니까 1화를 떠올려 보니까 이 말은 정말 대단한 위력이 있구나 라고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수필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시면서 제목의 의미였던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효력을 기억하시면 이 작품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작품을 여러분과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지요.